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 화학 식량과 몰에 대한 개념을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 식량과 몰 중에서도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 바로 원자량입니다. 자, 원자량이라는 건 뭐예요? 원자의 질량을 뜻하긴 해요. 근데 상대적인 질량입니다. 상대적인 질량이야. 그러면 상대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맞아요. 바로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반에 누가 있지? 주영이는 주영이 말고 은비는 선생님보다 2분의 1배 가볍대요. 그리고 주영이는 선생님보다 2분의 3배만큼 무겁대. 만약에 선생님의 질량이 80kg이었다면 은비의 질량은 몇이에요? 은비는 그쵸, 나보다 2분의 1배만큼 가벼워야 되니까 40kg이 돼야겠지. 자, 그럼 주영이는 나보다 2분의 3배만큼 무거우니까 1.5배 무거운 거니까 120kg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의 질량이 80kg인 게 나는 너무 불편해, 이렇게 실제 질량으로 쓰기.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친구들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선생님의 질량은 80kg인데 그냥 내가 8이라고 둘 거야. 그럼 은비의 질량은 몇이라고 놓을 수 있을까요? 그쵸, 나보다 2분의 1배만큼 가벼우니까 2분의 1배 차이 나니까 4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 또한 상대적인 질량의 의미가 있으려면 실제 질량비와 똑같아야 돼. 마찬가지로 주영이는 선생님보다 2분의 3배 무거우니까 몇이라고 쓸 수 있어요? 곱하기 1.5배니까 12라고 놓을 수 있겠죠. 지금 보면은 선생님의 질량을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의 질량을 기준 잡고 상대적인 질량을 그냥 임의로 정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른 친구들의 질량의 실제 질량비를 이용해서 상대적인 질량비를 구했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바로 실제 질량비는 뭐다? 선생님이 만약에 상대적인 질량비를 구한다면 그 상대적 질량비와 같다. 근데 아까 전에 원자량의 의미가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이라고 했잖아요. 즉, 이 실제 질량비, 원자의 실제 질량비는 바로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비인 원자량 비와도 같을 것이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원자량의 의미를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기준으로 잡냐면요, 바로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질량수가 12인 탄소보다 몇 배 무겁고 몇 배 가벼운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바로 원자량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자, 밑으로 가서 더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원자량의 정의입니다. 질량수 12짜리인 탄소의 원자량은 탄소의 질량수가 그냥 10이라서 임의로 12로 잡았다고 칠게요. 12로 기준을 잡고 다른 원자들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계산해서 나타낸 값이래요. 자, 어떻게 상대적으로 나타냈을까? 자, 실제 질량비와 원자량비가 같다는 걸 이용한 거예요. 보면 탄소 한 개의 실제 질량이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야. 너무 작죠, 그죠? 0.00000000199g인 거야. 너무 작아. 근데 이렇게 너무 작으니까 화학자들이 쓰기 불편해서 그냥 탄소의 질량수 10이니까 임의로 내가 상대적인 질량, 즉 원자량 값을 그냥 12로 뭐 한다? 기준을 잡았다고 칠게요. 너무 굵다, 그지? 좀 약하게. 기준을 잡았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다른 원자들도 상대적인 질량값인 원자량을 부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부여를 했냐면요, 이렇게 부여를 한 거예요. 자, 수소 한 개의 실제 질량분의 탄소 한 개의 실제 질량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무슨 말이야? 탄소 한 개는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래요. 수소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 더 작네, 그지? 이 값은 외우는 값이 아니에요. 선생님도 못 외워요. 아무튼 대충 요 값을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얼추 12라는 값이 나오는 거야. 10이라는 값이 나왔던 말은 뭐냐면요. 1분의 12인 거지. 수소가 탄소보다 몇 배 가볍다는 얘기야? 12분의 1배만큼 가볍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만약에 탄소를 10이라고 원자량의 기준을 잡았다면 수소는 탄소보다 12분의 1배만큼 가볍기 때문에 실제 질량이 그 원자량, 상대적인 질량도 12분의 1배만큼 차이가 나야 된다는 얘기. 따라서 탄소가 10이라면 수소의 원자량을 1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산소의 원자량을 결정해 봅시다. 자, 그럼 산소의 원자량은 탄소의 실제 질량비와 탄소와 산소의 실제 질량비를 한번 이용해 보는 거예요. 그럼 질량수가 16짜리인 산소의 실제 질량분의 그리고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의 실제 질량 기준이니까 얘가 이걸 해보는 거야. 똑같이 했어요. 2.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람 분의 요거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람 요 값을 했더니 얼추 몇이 나오냐? 한 4분의 3 정도가 나오네. 요거 그냥 다시 쓰면 우리가 보기 쉽게 쓰면 얘 1로 만들면 번분수죠.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야. 탄소보다 산소가 3분의 4배만큼 무겁네요. 그죠? 그 얘기는 탄소가 만약에 12였다면 산소는 3분의 4배만큼 무거워야 돼 16으로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원리를 계속 사용하고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방금 위에 있었던 실제 질량비, 그 원자들의 실제 질량비, 탄소와 수소 또는 탄소와 산소 사이의 실제 질량비를 이용해서 탄소를 10이라고 정했을 때 그들의 원자량비를 결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원자량의 정의의 의미가 이해가 가겠죠. 탄소 질량수 12짜리의 탄소 원자량 12로 기준을 잡고 나서 다른 원자들의 실제 질량비를 이용해서 그 질량을 상대적으로 계산해서 나타낸 값을 바로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모든 원소들을 다 나타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한 가지 조금 희한한 걸 발견을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할 만한 내용인데, 자, 봐봐. 지금 수소는 질량수가 1인데 원자량도 1이죠. 우연의 일치일까? 산소는 질량수가 16인데 원자량이 16이죠. 선생님, 그냥 질량수와 원자량으로 똑같이 쓸 수 있나 봐요. 질량수랑 원자량이랑 같은 의미인가 봐요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는 질량수의 정의를 뭐라고 배웠어요? 그쵸? 양성작수 더하기 중성자수 이렇게 배웠죠? 즉 얘는 언제나 정수일 수밖에 없어요. 딱 떨어지는 몇 개 이렇게 1.5개 양성자 1.5개 중성자 1.2개 이런 식으로 소수가 나올 수 있나요? 질량수는 절대 소수가 나올 수 없다. 근데 원자량은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얘를 얼추 계산해봤더니 1분의 12, 10이라는 값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정확하게 12배만큼 차이 나는 게 아니야. 12분의 1배만큼 차이 나는 게 아니야. 실제로는 값을 계산해보면 1.00 얼마 이렇게 나와요. 1에 가까운 값이 나왔을 뿐이야. 우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그냥 이 소수까지 쓰면 너무 불편하니까 우리가 편하게 쓰기 위해서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실제로 주기율표 말고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면은 1. 얼마 그러니까 정수가 아닌 값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산소도 마찬가지. 16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6에 가까운 15.99 얼마 이런 값이 나옵니다. 즉 원자량이라고 하는 값은 질량수처럼 뭐가 될 수 없다. 정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만 제외하고 바로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10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얘만 정수인 거야. 즉 탄소만 정수지 나머지 원소들은 정수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질량수와 원자량 자체는 아예 나올 때부터 이 이론이 요 개념이 나올 때부터 그 과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방금 배웠던 개념을 한번 문제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탄소의 원자량이 10이라고 기준을 잡았고 그 탄소의 실제 질량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g이었대요. 자, 만약에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라고 했을 때 과연 산소의 실제 질량은 몇일까를 물어봤어. 자, 이 값만 구하면 돼. 산소의 실제 질량. 자, 이건 뭘 이용하라는 거냐면 바로 그죠. 실제 질량비가 상대적인 질량비와 같고 그 원자량 비와 같다는 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탄소의 지금 산소가 지금 탄소보다 몇 배 무거워요? 3분의 4배 무거운 거지. 그러니 실제로도 몇 배 무거워야 돼? 상대적인 질량비와 실제 질량비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 질량도 3분의 4배만큼 무거워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실제 질량 X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야? 3분의 4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3분의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에요. 산소는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뭐 이 계산이 조금 만약에 어렵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탄소의 원자량 대 산소의 원자량은 지금 12 대 16입니다. 이게 상대적인 질량비죠. 이게 실제 질량비와 같아야 돼.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 대 x 내항의 곱 외항의 곱해서 x값 구해주시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선생님이 비율을 써가면서 설명을 했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실제 질량비와 상대적인 질량비, 즉 원자량비가 같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이 원자량을 다른 원소들의 원자량을 탄소를 기준 잡아서 구할 수 있었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원자량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됐다면 조금만 나아가서 우리 제목이 화학식량과 몰이었잖아요. 그러면 화학식량은 대체 뭘까? 왜 화학식량 배운다고 해놓고 원자량 배운 거야? 라고 할 수 있으니 이 화학식량이 뭔지 한번 봅시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화학식량,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량의 합이래요. 자, 일단은 우리 화학식에는 분자식이고 분자식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모두 표기하는 분자식과 그리고 이거를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하는 실험식이 있죠. 그럼 예를 들어 H2O가 있어. 요거 분자식으로 쓴 거야. 그럼 이 녀석의 분자량이 좋았다. 이 녀석의 분자량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분자량은 건 뭐냐면 그냥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원자량을 합한 거야. 그냥 이거야. 원자량의 합.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수소의 원자량은 1이야. 근데 몇 개 있어? 2개 있어요. 산소의 원자량은 16이에요. 그래서 18이라는 값이 나온 거야. 이게 분자량이야. 근데 화학식량에는 원자량도 포함하고 분자량도 포함하고 실험식량도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H2O의 분자량은 18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H2O의 화학식량은 18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즉 H2O의 화학식량이 18이라는 얘기는 그의 분자량이 18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NaCl 얘는 실험식으로 쓰여 있는 거죠. 아무리 NA가 100개, CL이 100개로 구성되어 있는 소금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얘를 굳이 이렇게 100 쓰니까 의미가 없죠. 따라서 얘를 그냥 약분해서 간단한 정수비로 NaCl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요건 실험식량. 그러면은 나트륨의 원자량인 23 더하기 CL의 원자량인 35.5 값을 더해서 58.5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야. 즉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화학식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원자량을 합하면 그 분자량이 되고 실험식량이 되고 원자량이 되고 그 원자량, 분자량, 실험식량을 모두 그냥 통틀어서 그냥 화학식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걸 그냥 화학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CO2도 분자량 몇일까? 그냥 화학식량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탄소의 원자량 12 더하기 산소의 원자량 16 곱하기 2 해서
44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원자량과 화학식량, 분자량, 실험식량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얘기야. 실제 질량비는 상대적인 질량비와 같고 원자량비와 같아야 돼요. 그죠? 그걸 이용해서 다른 원자들의 원자량을 구했죠. 뭐를 기준으로? 바로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친구만 뭐야? 정수입니다. 나머지는 정수야 아니야? 정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다른 원자량 값은 정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질량수라는 의미와 전혀 다르게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자량의 단위가 없대요. 왜냐면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냥 탄소보다 몇 배 무겁고 몇 배 가볍다 차이에 이런 정보를 줄 뿐이지 원자량의 단위는 없습니다.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 화학식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원자량을 모두 합한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원자량에 대한 개념을 조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과연 이 원자량과 그리고 화학식량, 몰이라는 단위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